안녕하세요. 2023년도 법원 행정고등고시 대망의 40번 마지막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드디어 가장 어려운 법원 행정고등고시 문제의 마지막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만 푸시면 일단은 23년도 기출은 조금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또 중요 기출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하고요. 변호사 시험 역시나 법원행정고등고시, 그 다음에 경찰 간부, 그 다음에 해경 간부, 경찰 1차, 2차. 이게 가장 기본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형법, 형사법. 올해 이렇게 좀 두 개를 한번 풀어낼 수만 있다면, 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풀어낼 수만 있다면 일단 1일 일제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는 좀 큰 성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5년도 문제를 또 풀어드리면 좋은데 25년도 문제도 하반기쯤 가서 혹시 제가 시간이 되면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마 근데 25년도 문제는 아마 강사님들이 바로바로 풀이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에 나오는 거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한 해 정도 지난 것들이 여러분들 기억에서 좀 멀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1년씩 좀 전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22년도 경찰 간부, 22년도 해경 간부, 네, 23년도 경찰 간부, 23년도 해경 간부라고 영상에 올라가 있지만 잘못됐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문제. 형법 제350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기억. 피고인의 도박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갈 범행을 위한 수단적 역할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에 따로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완전히 보호 범위가 다르죠. 따라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폭행하고 업무방해죄, 폭행죄가 업무방해죄 불가결적 수반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행위 양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폭행은. 따라서 이것도 비슷하다. 도박죄하고 공갈죄는 전혀 별개의 법익이다. 따라서 이게 도박죄가 수단이 됐다고 해가지고 공갈죄 흡수되는 거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니은번도 너무 많이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A가 B의 돈을 절취한 다음, 자, A가 B의 돈을 훔쳤어요.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고인이 B의 지시로, B가 완전히 화가 났겠죠. 내 돈을 가져갔으니까. 피고인이 B의 지시로 폭력 조직원 C와 함께 A에게 겁을 주고 쇼핑백 등에 들어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하다 갈취하였다고요. 폭처법 공동공갈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등이 A에게서 되찾은 돈은 절취 대상인 방해 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서 객관적으로 A의 다른 재산과 구분됨이 명백하므로 이를 타인인 A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 등이 A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돈을 갖고 와가지고 그 현물다발을 갖고 와서 내 다른 현물다발이랑 섞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얘가 돈을 훔친 게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섞여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용해 어려웠다면 그거는 타인의 재물이 된 거죠. 즉 A의 재산으로 사실상 흡수돼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B의 돈을 훔친 다음에 그 쇼핑백을 그대로 자기 집에 놔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봤을 때 A의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B의 재산인데 그 B의 재산이 B의 집에 있던 게 A의 집으로 와 있을 뿐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그게 좀 더 A의 집 쪽에 들어왔다는 거지, 이게 A의 재산으로 혼용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A의 재산으로 혼입됐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여전히 이거는 B의 재산인 거고, 따라서 타인의 재산을 갈취해야 되는데 내 재산을 갈취한 거잖아요. B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피고인이라면 B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니까. 따라서 피고인이 이 B의 지시를 받아서 이거를 가지고 왔을 때, 협박하고 가지고 왔을 때 이거를 공갈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공갈죄는 타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전히 B의 재산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맞습니다.
디귿.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해서 그로 인한 손배청구권이 있으면 기화로 가요. 사고차에 운전사가 바뀐 것을 알고서 그 운전사의 사용자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동의를 외포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야. 그렇죠? 손배청구권이 있으면 정당하게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야지. 이거 너 만약에 안 주면 너 네 운전기사 바꾼 거 내가 다 수사기관에 신고할 거라고 외포하고 협박해가지고 돈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그 권리행사를 빙자해서 상대방을 외폭해하고 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갈죄 성립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닉은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을입니다. 기억 틀리고, 자 틀린 게 뭐였죠? 기억 막 도박죄 구성하지 않는다. 틀렸고, 니은 맞고, 디귿 맞고, 기억 하나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리을. 피고인이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건물건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일행 3인과 합세해서 과격한 언사와 함께 집기를 손괴하고 손괴까지 했어. 건물 창문에 피해자의 신용을 해치는 불온한 내용을 기재까지 하고 현수막까지 걸어서 이렇게 현수막까지 걸려건 태도를 보여서 정보 임대차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배청구권의 권리를 실현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자 이런 것들이 임대차 계약 해제에 따른 자신의 어떤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너무 심하잖아요. 집기를 손괴하고 자 피해자의 신용을 해치는 불온한 내용을 기재하고 또는 현수막을 막 걸 것 같은 태도 이거 공갈죄 구성한다는 거예요. 권리 행사가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갈죄 맞습니다. 마지막이죠.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의 행위로 인해서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유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돼요. 물론 그런 처분행위는 반드시 자기에 한하지 않고 부작위로도 족하고 맞죠?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이익을 탈취한 경우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틀린 게 뭘까요? 자 이 미음에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 부작위로 인해서 어떤 외포가 돼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에서 얘가 돈을 가져갔어, 빼갔어. 이 사람은 이 외포당한 사람이 지갑에서 돈을 빼갔어. 이거 공갈죄인데 이 외포당한 게 아니라 얘가 계속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 사안이었는데 이 택시기사는 외포되지 않았어요. 만날 때마다 계속 돈 달라 돈 달라 하면 그때마다 좁혀가지고 돈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아났다는 거예요. 자 이게 공갈인가요? 얘가 가만히 있었어요. 얻어맞고 가만히 있었던 거지 얻어맞고 완전히 쓰러져서 가만히 있었던 거지 얘가 정말로 어떤 공포심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부작위, 이런 부작위를 자기가 동일시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처분행위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 무서워서 돈을 자발적으로 준 거하고 내가 얻어맞아가지고 뭐 물리적인 힘이 전혀 없어서 얘가 가져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 이 택시기사 사례에서는 이 택시기사 끝까지 돈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갈죄 성립이 안 된다고 봤어요. 다만 여기는 그 판례 내용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작위에 의한 공갈죄도 가능하다. 다만 외포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 어디가 틀린다? 요거 기억이 틀린 거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개가 틀렸네요. 한 개가. 그죠? 틀린 거보다 요거 한 개. 2번이 답이겠네요. 그죠? 2번이 답니다. 네, 이렇게. 네, 2번. 이거 5번으로 돼 있지? 5번으로 돼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잠시만요. 옳은 것이었나요? 옳은 것? 옳은 것이네요. 옳은 것. 한 개 틀렸고 4개 맞았죠. 5번이네요. 그죠? 잘 보셔야 됩니다. 옳은 것, 틀린 것. 이것도 잘 봐야 돼요. 깜빡깜빡합니다. 개수형 문제. 아시겠죠? 막판에 그냥 개수형 문제가 쭈룩 나서 되게 힘들었죠. 여러분들 법원행정고도고시. 여러분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정말 많은 문제, 40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고 문제 하나하나 참 중요한 문제였어요. 참 중요한 문제였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피와 살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그 올해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12분의 1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의 새해에 계획했던 것들이 혹시나
지켜지지 못한 게 있으면 지금 다시 시작한다. 음력으로 다시 시작이잖아요. 음력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이 설 기간 중에는 최소 하루만큼은 가족들과 애틋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서 완전히 원기 충전하시고 정말 올해 시험 아장내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 편안하게 좀 쉬시고 저도 이 설 기간 중에는 업로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월 아마 27일부터인가요? 이렇게 5일 동안은 업로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 기간 끝나면 다시 법원행정고등고시 문제가 업로드가 될 거고 법원행정고등고시 문제가 끝나면 24년도 기출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